오늘 두 번째 준비한 거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이 집행정지 신청을 또 냈습니다. 당연히 예상됐던 수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또 지난번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처럼 인정돼버리면 또 어떡하냐, 정지돼버리면 어떡하냐,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그때랑 달리 이번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될 거라고 저는 전망합니다. 그때 제가 직무배제에서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을 이제 전망했던 거는, 그래서 결국 맞췄는데, 제가 틀리기를 바랐지만 결국 들어맞았죠. 그 이유는 직무배제라는 조치가 징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해명기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확정적인 어떤 정직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징계가 있을 때까지 전까지 불확정적으로 임시적으로 직무배제를 하는 거고, 그것은 어떤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의 이제 단독 어떤 발표로 인해서 직무배제가 돼버린다 보니까 절차 보장이 좀 제대로 안 돼 있다. 그 다음에 그 언제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지위가 불확정적으로 길어지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 이런 것 때문에 집행정지를 받아준 것인데, 이번 집행정지는 정직 2개월이 확정됐거든요. 확정 처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충분히 소명기를 다 줬고 절차가 다 보장됐어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집행을 했습니다. 대통령 제가가 떨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직 2개월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해버리면 사법부가 행정부의 징계 절차에 너무 과도하게 간섭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판사들이 함부로 이거를 그 집행정지 받아주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본안에서의 승소 가능성인데, 아까 보셨듯이 거의 해임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법 사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본안 소송에서 이기기 어려운,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기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기기 어려운 사람을 집행정지 시켜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기각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저는 전망을 하고요. 많은 그 일반적인 언론에서도, 심지어 윤석열 편을 들었던 그 대다수의 언론에서도 요번만큼은 조금 기각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법조계 중론이다, 이렇게까지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기자들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될 거라고 막 그렇게 마음대로 쓰진 못해요. 왜냐하면 법조계 인사들이 대부분 이건 좀 다를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심하셔도 되는데, 그 이유를 하나하나 인터넷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화면을 띄우고, 자, 아까처럼 제 블로그, 제 이름 치고 블로그에 들어가서 징계교수 요지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밑으로 가면 집행정지 결정문이 나옵니다. 전에 이탄희 의원님이 이제 페이스북에도 공개했었는데, 요거를 제가 파일을 올려놨어요. 이걸 보시면 비실명화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이름은 안 보이지만 여기가 윤석열이죠. 네 번째 페이지로 가면, 자, 집행정지의 요건이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23조 2항에 따르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느냐, 그 다음에 긴급한 필요가 있느냐, 여기 일단 첫 번째 요건인데요. 여기에서 고려해야 될 것은 본안 청구의 승소 가능성 정도도 고려가 됩니다. 그래서 직무배제 같은 경우는 본안 소송에서 직무배제가 위법하다 이렇게 인정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게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졌지만, 이번에는 정지 2개월 이게 취소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정지 받아들이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고려해 볼 때
해옥하기 어려운 손해나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많다. 자, 두 번째, 설령 이것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사망이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또 기각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이거는 신청인 쪽의 입장이고, 공공복리라는 것은 이제 법무부 쪽의 입장인데, 이 두 가지를 비교 교량해서 이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희생하더라도 공공복리를 옹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기각한다. 집행정지를 기각한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공공복리 부분을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8쪽에 나옵니다. 직무 배제 같은 경우는 그게 만약에 임기 만료 때까지 될 경우는 신청인 해임과 비슷한 결과가 이르기 때문에 임기 2년 보장이라는 그 법령의 취지를 훼손한다. 그래서 그때 이게 받아들여진 거지만, 지금 이거는 정지 2개월이라고 확정된 거잖아요. 그러면 뭐 아직 임기가 7개월 남은 상태에서 2개월 정지한다고 해서 2개월 동안 정직한다고 해서 이 임기제 2년 임기제가 해소되는 건 아니잖아요. 심각하게 해소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아까 보듯이 징계위원회 위원들도 그래서 2개월로 한 겁니다. 판사들도 마찬가지로 2개월 정도면 임기제 2년 보장, 이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복리에 부합한다. 그 다음에 징계사유가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총장으로서 직무집행을 해버리면 계속 한동훈에 대한 측근에 대한 감찰방해 수사방해 계속될 것이고, 또 정치 중립 의무 위반 계속될 것이고, 판사들에 대한 사찰 이것도 계속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정한 검찰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존재한다. 쉽게 말해서 검찰의 권한 남용이 우려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한 것도 중요한 공공복리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공공복리가 인정되기 때문에 이거는 집행정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 기각.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거 했던 이야기인데, 직무배제라는 것은 방어권 부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된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도 이 직무배제에 대해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 거지만, 이 정직 2개월의 처분은 충분히 이번 징계 절차에서 받아줬잖아요. 다 방어권, 해명계 다 줬고, 증인신문까지 하게 해줬고, 다 해줬어요. 충분히 심리했어요. 자, 그러니까 적법 절차 원칙에도 부합하죠. 그리고 징계 행정의 자율성과 독립성,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징계 2개월 할 거냐, 정직 2개월 할 거냐, 뭐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이 행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이렇게 정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판사가 막 함부로 막 뒤집으면 이게 징계 행정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거죠. 상권 분립에도 반할 수가 있다. 그래서 판사들이 기본적으로 행정부의 어떤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 함부로 취소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심각한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실체상 하자가 있을 때 그것을 취소 판결하지, 그리고 취소 판결을 함부로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집행정지도 이렇게 막 함부로 하지는 않는데, 이 사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정지 2개월 정도라면 본안에서도 윤석열 패소, 윤석열 기각, 집행정지 신청도 윤석열 기각,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화면으로 와보면, 게임 화면.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정치검찰 윤석열의 집행정지 신청은 이유 없음으로 기각될 것이다 라고 제가 전망을 하고, 또 우리 국민판사의 쪽집기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시무시한 뿅망치 또 등장했습니다. 정치검찰 윤석열 각오하라 뿅망치.
지금부터 판결을 선고할 테니까 엄숙하게 쫙, 자, 진지하게 들으세요. 예. 국민판사의 쪽집게 판결 두 번째 선고하겠습니다. 정치검찰 윤석열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 정치검찰 윤석열의 말도 안 되는 집행정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자, 녹화 버튼을 누르고